네, 안녕하십니까.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번 1, 2월 달 과정 기말고사, 주로 등기법 과정이 되겠는데요. 등기법 공부하시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중간고사 지적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이거 가지고 점수가 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거나 뭐 이러지 마시고 시험 봤다. 시험 봐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다. 이런 거에 좀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느꼈는데 해설을 들으니까 이런 거였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내가 공부했던 걸로 찾아보는 이런 과정으로 좀 이용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되게 까다롭게 좀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제가 해설에다가 이 표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이 표를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부동산의 일부라고 보이시잖아요. 자, 부동산의 일부는요, 이렇게 우리 부동산의 일부는 우리 부동산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중에 작은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방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거나 작은 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하려면 이 작은 방 이 부분을 분할해서 101호, 102호 이렇게 나눠가지고 등기를 따로 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전하겠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분할하기 전에 일부 상태에서 그걸 이전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전이 안 되면 저당 설정도 안 되는 겁니다. 저당권이라는 건 돈 못 받았으니까 경매로 팔 거야. 팔 수 있는 거를 저당 잡는 거지 팔 수 없는 건 저당 못 잡거든요. 근데 작은 방만 못 팔잖아요, 당장은. 그래서 요거는 저당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안 된다. 그러나 권리일부는 지분 각자 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유 부동산이 하나 있어. 너랑 나랑 반반씩 낼까? 그래서 전체 부동산을 절반은 나, 절반은 너. 그래서 권리 일부로 나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유 지분이 반이 있어. 너도 공유 지분이 반이 있어. 이런 거죠. 그렇게 공유 지분을 각자 내 것만 보존 등기 할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집 짓고 첫 등기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일부 나오면 안 되는 거다. 대신에 나는 내 이분질 지분을 팔고 빠질 거야. 제가 대신 지분권자 될 거야. 나는 이거 이전할 거야. 이건 되는 거예요. 이전이 되면 저당 설정도 되는 것이죠. 다음 이쪽에는 빌리는 거예요. 용익, 지상, 전세, 임차, 지역 이런 것들은 빌리겠다는 소리죠. 자, 부동산의 일부,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이렇게 빌려보겠다라고 하면 얼만큼 빌릴 건데? 라고 그림 그려서 요만큼 빌려 라고 등기 낼 수 있어요. 근데 요 지분, 나 이분질 지분 요거를 전세를 줄 거야. 요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지역권이란 건 승낙해줘서 빌려주는 땅 있잖아요. 그쪽이 승역지요. 승역지는 승낙해주니까 다 빌려줄 수도 있고 일부만 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요역지는 필요한 땅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땅인데 내 땅 다 쓰려면 네 땅 요만큼 좀 써야 돼. 그래서 내 토지 요역지 전체를 위한 등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표는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일단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이거 외워야 돼. 자꾸 보다가 보면 외워집니다. 자, 그럼 요걸 적용해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토지의 특정 일부, 그러면 이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요겁니다. 토지의 특정 일부, 부동산 일부죠. 여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자,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저당 설정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등기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 자, 이게 권리의 일부. 권리 일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분이라 그랬죠, 지분. 각자 공유자가 있는데 한 사람 지분이 반이다. 예. 그 지분만 팔고 빠질 수 있지 뭐. 지분만 팔고 이전시키고 나는 빠지고 네가 공유자 해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한필 토지의 일부. 자,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자, 일부에 대해서 이건 부동산의 일부란 말이에요. 자, 전세 설정 된다, 안 된다? 전세 설정 되는 거예요. 토지 일부를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일부 지분, 지분이라고 알려줬네. 지분. 지분에 대한 저당 설정 허용되는 거죠? 저당 설정 허용되는 겁니다. 또 토지 일부, 여기 있잖아요. 토지 일부, 한필지 토지, 부동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자, 승역지 지역권, 요거 가능한 거죠? 승역 지역권. 이렇게 해서 이 표는 완전히 숙지가 되셔서 하나씩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좀 금방 될 것 같지만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일부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는 거를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안 되는 거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권리 순위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상 이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건데 일단 같은 구, 다른 구 요걸 좀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구, 다른 구. 자, 등기가요. 원래 부동산마다 표제부가 하나 있고 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그렇거든요. 갑구에는 소유권자로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을구에도 뭐 저당권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순위번호라고 합니다. 만약에 을구에 1번, 을구에 2번 그럼 누가 더 먼저 들어왔겠어요? 당연히 1번이 먼저 들어왔죠? 그 순위번호를 가지고 둘 다 을구니까 같은 거 아니냐. 같은 구에 있는 것들끼리는 순위번호 가지고 순서 따져라. 이런 거예요. 근데 자 갑구에 2번, 을구에 1번 순위번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구라서 이 순위번호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서로 다른 구라서 순위번호로는 못 따집니다. 표시번호는 표제부라는 곳에 따로 쓰는 번호라서 이때는 따로 접수번호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갑구, 을구에 등기 들어올 때 몇 년도 몇 호, 몇 년도 몇 호 이렇게 써 있는 게 접수번호가 안에 들어있어. 걔네들을 비교해서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에 있는 등기끼리는 순위번호로서 순서를 따져보고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다른 구에 있네? 걔네들은 순위번호로 안 되니까 접수번호로 따져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원리를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따진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시죠. 등기 권리자가 아닌 거. 자,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매수인이란 건 돈 주고 사오는 사람이에요. 돈 줬으니까 등기 내놔. 돈 줬으니까 등기 내놔.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이전 등기를 받고 싶은 거죠. 돈 줬잖아. 내가 돈 등기 내놔.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자. 근데 환매에서는 이제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환매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받고 등기를 넘겨줘야 돼. 그러면 돈 주고 사오는 B가 매수인이 되고요. 자, A는 도인이 되겠죠. 매도인 매수인.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자,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자, 여기 나오죠.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가 바뀌어서 돈 돌려줄게. 자, 등기 돌려주면 어때? 라고 환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환매 특약 등기는 거꾸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자, 이쪽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사오는 사람, 이 사람이 환매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환매권자가 지금은 뭐가 된다? 환매에서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권자, 권리자 됐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반대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환매 특약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셔서 권리자, 의무자가 거꾸로 된다. 이런 취지죠. 자, 그다음 자, 다시 한번. 자, 그다음 얘네들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저당권 설정과 저당권 말소를 비교해 볼게요. 자, 보세요. A가 B한테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전세금 5억을 받고, 이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돈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줘야지. 이 설정자가, 자,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된다. 전세권자는 돈 줬으니까 등기 내놓으셔 라고 요구하는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설정 등기에서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돈 돌아갈 수 있죠. 돈이 돌아가. 자,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돈이 돌아가. 그러면 5억을 돌려주는 거야. 돌려주고 나서 A가 뭐라 그랬어요? 너 전세 설정한 거 도로 말소해줘. 지우고 나가. 이렇게 요구하죠. 돈 돌려준 A는 말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히려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는 돈 받았으니까 지워드리고 나가야지. 그래서 얘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말소에서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전세권 말소에서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얘는 권리자가 아닌 경우죠.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전세권을 저당으로 싹 바꿔볼게요. 전세권을 뭘로 바꿔요? 저당으로. 자, 요거 샥 지어서, 자, 샥 지어서 요거를 저당으로 바꿔요. 저당권으로. 예. 저당권 설정자. 그럼 똑같아져요. 돈을 껐다, 저당을 잡힌다. 그럼 얘는 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 전세권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저당권자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전세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된 거지. 똑같이 됐죠? 신기하죠? 그럼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설정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저당 설정 등기 권리자 똑같이 돼요. 그죠? 자,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자는 뭐다? 등기 권리자. 다시 설정 등기에서 저당권자는 뭐다?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쪽이죠. 이쪽 B. 예, 얘는 설정에서는 권리자가 되고 말소에서는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4번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재밌게 저당권을 임차권을 바꿔볼게. 자, 저당권을 임차권을 바꿔볼게. 자, 저당권을 뭘로 바꿔요? 임차권. 저당권을 이렇게 싹 지워서, 자, 임차권을 바꿔볼게. 임차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임차권 설정자, 즉, 임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임차권자, 이렇게 임차권자. 임차권자가 임차권 설정에서 등기 권리자. 임차권 설정자, 임대인이 설정해서 의무자, 이렇게 돼요. 자, 이리로 가볼까요? 자, 임차권 설정해서. 자, 임차권자. 자, 얘가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네들 구조가 똑같은 거 아시겠죠? 똑같은 거.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말소기 때문에 전세권자 측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4번만 잘못된 겁니다. 다음,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판별할 때 일단 옳은 것은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빨리 풀어요? 나중에 풀어요? 당연히 나중에 풀어야 돼요. 어려운 건 나중에, 쉬운 건 빨리.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려운 거 빨리 풀면 힘만 빠져. 맞출 확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쉬운 거 먼저 풀고 어려운 건 나중에. 근데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러면 옳은 거 그럼 뒤로 빼는 거예요. 자, 일단 좀 지문도 길고 옳은 거 찾기니까 틀린 걸 4개를 찾아야 돼. 이게 어려운 거죠. 자, 1번 법인이 아닌 자, 사단. 법인 아닌 사단에 보통 교회나 종중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나 종중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등기는 사단의 대표자 명의로 이들인 거예요. 사단 명의로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였는데 이거를 김혜김 씨 종중이 산다. 자, 소유권자가 김혜김 씨 종중이 된다. 종중. 근데 그 종중의 대표자가 김철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종중 거다, 김철수 거다? 종중 거다. 그 종중이 소유자가 된다. 대신에 대표자 김철수라고 밑에 그냥 참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자가 명의로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종중 명의가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두 번째, 방문 신청이라면 신청서 써들고 갔겠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 방문 신청서 내는 거야. 근데 이 신청서를 손으로 쓰면 막 빼뚤빼뚤하고 막 비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산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 입력한 걸 출력해서 신청 정보로 출력해서 들고 나오는 거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예요. 자, 이게 이제 전자로 하는 표준 양식에 의해서 표준 양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방문 신청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세 입력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쫙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출력해서 들고 가니까 이건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됐고요. 자, 갑을 갔네.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다시 한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 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그 상속인이 대신 나와서 처리하더라도 이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가져야지 을 명의로는 돌아가시는 등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상속인 병이 나왔다라고 하면 갑과
병이 공동으로 직접 이렇게 등기를 쳐야 되는 거지 이렇게 등기를 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을 명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을은 죽었네요. 그죠? 일단 등기는요 살아있는 사람 명의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명의로는 등기가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 명의로 할 수가 없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세 개 다 틀렸네요. 어렵죠. 다음 4번 갑을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원래 자 등기부에 1번 갑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2번 을, 3번 병정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근데 등기명이 갑인 경우 최종 예, 정이 을과 병을 순차 대위 이렇게 해가지고 대위를 대위하여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중간자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망해가지고 직접 등기를 나서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채권자가 나서 대신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위를 또 대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등기법상 허용됩니다. 할 수 있다. 틀린 거고요. 자, 민법상 조합, 요거는 등기상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이 안 되고요. 그거를 채무자로 표시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것도 말을 일부러 꽈놨죠. 그죠? 그래서 그 맞는 말인데 꼭 틀린 말처럼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낸 겁니다.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해보시라고. 한 문제 좀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네. 자, 다음 5번 보시죠. 가등기 얘기 한번 넣어봤어요. 가등기 의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그 가등기 잡아놓은 순위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판례는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존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권이 양도됐다. 그럼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이전해서 순위가 유지되면서 이걸 사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가등기도 이전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등기가 이전되는 건 내 가등기 2번이었어. 그럼 너는 2-1 이렇게 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는 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2번이 잘못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권리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권리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진짜 권리자가 될 거니까 찜하고 미리 순위를 잡아놓는 거. 그럴 때 장래 확정될 거. 이거 가등기 가능합니다. 자, 4번 채권적 청권 가능해요. 근데 물권적 청권이란 건 이거 이미 물권자가 나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럼 거기다 내가 뭐하러 가등기를 해. 남의 건데 내 거 되려고 미리 찜하는 게 가등기예요. 근데 내 거에다가 내가 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건 내 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가등기가 의미가 없다. 가등기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가등기 권리자가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 명령 이런 걸 받았으면요. 나 혼자 가등기하러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가게 되면 의무자가 들고 있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법원에서 내 편 들어줬으니까 나 혼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들고.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죠. 2번. 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번. 요거 가등기 이전 된다 하죠. 자, 다음 6번 문제 보실게요. 자,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자, 6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요. 아파트가 있으면 101호, 201호, 301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요. 등기 101호, 501호 이런 표제부를 두고 그 아파트 501호는 누구 거야? 이거를 갑구에 쓰게 돼 있어요. 누가 저당을 잡았어? 국민의 저당을 잡아서 을구에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등기가 돼 있거든요. 501호의 소유자는 누구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예를 들어서 501호 아파트인데 이게 갑구의 소유자가 A고 을구에 B 은행이 저당을 잡고 있어.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져다가 우리가 규약을 정했어. 규약을 정해서 501호는 다 같이 쓰기로 했어. 공용이야, 공용. 이렇게 해서 외관상 만들어지기는 전유부분으로 따로따로 사용하게 만들어졌지만 규약 통해서 공용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갑구에서는 그 소유자가요, 이게 신청해줘야 돼.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 단독 신청으로 규약을 정해가지고 이쪽으로 공용 부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제부에다가 규약을 쓰고 갑구 말소, 을구 말소 이래버리면 이쪽에 뭐만 남아요? 표제부만 남고 501호는 규약상 공용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01호는 자, 규약상 공용이다. 규약상 공용이다. 그리고 갑구와 을구를 말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올 수 있죠. 요거 단독 신청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써봤더니 아무도 안 써. 이거 뭐 뭐하러 공용을 쓰냐? 이거 누구 팔아. 이거 그냥 다시 전유부로 되돌려.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전유부로 되돌리려고 하면 표제부에서는 규약이라는 부분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 폐지된 걸 말소하면서 갑구 없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열어야 돼. 다시 열어야 돼. 이거를 새로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샀다. 그러면 C가 이 501호를 새로 취득했겠죠? 이 취득한 사람이 이쪽으로 땡겨오는 단독 신청으로 없어진 갑구를 새로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 열고 들어오면 갑구 새로 열고 들어와서 첫 소유자가 되는 거를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가져오면서 다시 전유 부분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약 폐지에서 이쪽으로 취득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떠한다?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이다라고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 부분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그 소유자 A라는 친구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땡겨오는 겁니다. 공용으로.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이니까 전원이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401호 사람이 401호 팔 때는 그거 사는 사람이 또 같이 들어와 가지고 대신 지분 차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분 처분에 따른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자, 4번에 보시면 규약을 폐지했대. 그러면 이걸 취득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 거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조금 까다롭고 세부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작년 기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연습 한번 시켜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이라는 뜻으로 됐으니까 공용이잖아요. 그러면 갑구, 을구, 갑구의 내용을 다 말소해서 이제 표제부만 남았다. 갑구 나가, 을구 나가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다시 자 표제부만 남았다. 갑구 나가, 을구 나가 이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번 지문은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만 틀린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이번에는 7번 문제 보시죠.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새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도 조금 시간 걸리지만 천천히 암기를 하실 부분인데 자, 지금은 약간 눈치로라도 좀 맞춰보시라고 이렇게 나란히 드렸어요.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랬을 거예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네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등기소에 간 일 없거든. 등기소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얘 동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싹 비교해 보시고 요거 같은데 이렇게 찍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좀 감을 키워나가는 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의했던 부분이라 요거는 자꾸 들으면서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이거 진짜 까다롭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이건 진짜 틀리라고 낸 거니까. 여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나왔잖아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각하 등기 안 해주는 거죠. 각하 사유가요. 우리 등기부 29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11개가 있어요. 자, 29조,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A에 보시면 여러 명의 수인의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가 내 것만 본등기합시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수리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내 것만은 원래는 다 각자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것만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자, 두 개 있어. 그게 뭐냐? 상속. 상속은 내 3분의 1 상속분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각하됩니다.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각하는 각하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2호에 해당이 됩니다. 2호에 각하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각하됩니다. 자, 근데 A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등기로서 수리를 해줍니다. 그다음 C 보세요. 처분금지 가처분, 자, 팔지 마라 라고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어도 그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 이거 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상하지 않냐 라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임시처분이에요. 임시처분, 가처분,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는 했지만 이 팔지 말라고 한 애가 나중에 소송에서 본게임 가서 질 수 있어. 질문 가처분 풀리고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딴 애들이 들어오는 거는 받아주고 만약에 얘가 이기면 그때 지워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받아주는 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
가처분이 있다고 안 받아주면 나중에 져버리면 얘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에 반환 등기는 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등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받아주고 너 알고 들어오는 거지? 이 정도예요. 그냥 받아줍니다. 다음 신청정보나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가 당연히 써 있겠죠. 이게 대장에 써 있는 거랑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당연히 각하하게 되는데 이거는 각하 사유 중에서도 제 1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2호의 각하사유가 아니라 11호, 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11호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각하는 각하지만 11호 사유다. 자, 마지막 공유자 중 일부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첫 등기, 보존 등기를 여는 거죠. 오늘 1번 문제에서요. 보존 등기는 전원이 같이 와야지 권리 일부만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권리 일부만 보존 등기 들어오면 이것도 각하 사유인데 이것도 자 29조 제 2호의 각하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9조 2호의 각하 사유는 얘하고 딱 두 개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살짝 함정 판 거예요. 요거 각하인 각하지만 2호 사유가 아니라 11호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B, D, E 잃어버리면 틀리죠. B, E 이렇게 두 개만 골라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함정을 좀 파봤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함정을 팠다고 해도요, 이거 뭐 악의적으로만 낸 게 아니라 하나씩 좀 깊이 좀 연구하고 공부를 해보셔야 될 테마라서 일부러 좀 낸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뭔지 좀 더 자세히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따로 제 열공식 그 밴드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1대1 대화도 제가 받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회피하지 마시고 모르겠는 거는 이 시험 문제 관련돼서 모르는 거는 뭐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B 2번이 되겠죠? B하고 2하고. 자, 9번 보시죠. 여기서는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라 그래요. 제공한다라는 말은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다가 나 본인 맞아요. 나 이제 팔 거예요. 라고 내는 거. 이걸 제공이라고 합니다. 자, 제공은요. 등기 의무자가 내요. 등기 의무자. 자, 요거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등기가 맞춰졌어. 등기부에 뭔가 기재가 됐어.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등기소에서 등기를 실행해서 끝냈어. 맞춰졌어. 절차가 딱 끝났어.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가 났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자, 새로운 등기 필 정보라는 걸 자, 등기필 정보라는 걸 어떻게 작성해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통지란 건 등기관이 가져다가 자, 누구한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을 등기 명인이라고 그래요. 이 등기 명인이 새로 된 애들 있잖아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자, 저는 수업 시간에 맨날 이 사람을 명신 그랬다. 명신.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권리자. 이 사람한테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언제 작성하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다시 보존, 설정. 자, 보존, 설정, 그 다음에 이전, 추가. 이런 등기 때 작성 통지를 해줍니다. 네가 네 명의로 신청했냐? 너 이제 네 거다라고 이제 딱 문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걸 가져다가 자, 어디다 넣는다 그랬어요? 우리 집 장롱에 넣는다 그랬죠? 장롱에 넣어놓을 때 걔는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이걸 꺼내다가 뭐가 됐어? 의무자가 돼서 다시 등기소에 갖고 가가지고 내는 거 뭐라고요? 제공한다. 등기필 정보 우리 집 장소 꺼내다가 등기소에 내는 거 제공하는 거. 자, 그때 걔는 뭐다? 의무자다. 자, 지금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제공이 필요하다. 그럼 걔는 뭐다? 등기 의무자다.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는 경우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신청.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누구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가는 거거든. 근데 거꾸로 단독 중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롱 전에는 얘는 권리자.
장로에서 꺼내올 때는 얘는 의무자. 요 두 개를 구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공이니까 장로에서 꺼내다가 등기소 갖고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공하는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의무자일 때만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찾으려면 요거밖에 없잖아요. 승소한 의무자 신청 시 제공하고, 권리자가 신청하면 의무자는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걔네 장로는 못 뛰죠. 그래서 이거는 낼 필요가 없는 거고, 관공서 이런 거 안 돼도 해준다 그랬죠. 상속 단독이니까 안 내고 보존등기 단독이니까 안 돼요. 단독입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일 때 제공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공은 요쪽 면 문제라는 겁니다. 요쪽 면. 근데 자, 요 다음 문제.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 아시겠죠? 5번. 다음 문제는요, 보세요. 언제 작성 통지하는 거, 작성은 언제 하냐? 자, 다시.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요 내용들이 나와야지 작성 통지합니다. 이외에 다른 등기 때는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설정 등기 때 작성하고요. 이전 등기 때 작성하고요. 갑에서 갑을이 됐어. 그럼 을이 추가됐잖아요. 이런 경우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에서도 작성합니다. 아무리 가등기라도 설정이면 작성해요. 다시 한번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이때 작성하고요. 말소 때는 작성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 지워졌는데 뭘 만들어줘. 지워졌으면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5번만 되는 겁니다. 자, 작성 통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작성 통지가 나오면 명신, 즉 권리자한테 주는 거고, 걔가 장로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내다가 등기소에 내는 거는 제공한다. 그때는 넌 나는 의무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권리자한테 만들어주고 의무자가 제공한다.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앞으로 등기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써서 반복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제가 이쪽 면 문제와 이쪽 면 문제를 9번, 10번에 나란히 한꺼번에 내드린 겁니다. 자, 좀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11번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요.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 자, 판결을 가지고 내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 상대로는 안 됩니다. 토지는 국가 상대로, 야, 이 땅은 국가 관리해야지. 왜 토지재장에 아무도 안 써 있어? 토지 국가 한번 하자. 이렇게 소송해서 그 판결로서 국가한테 인정받는 거죠. 그죠? 근데 토지는 국가 상대가 안 돼요. 다시 죄송합니다. 말 거꾸로 했어. 건축물은 국가 상대. 다시 토지의 경우에는 여기 있지. 토지의 경우에는 왜 대장이 공락으로 돼 있냐? 소유자 누구야? 국가 책임져봐. 라고 소송해서 따져버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 작성 책임은 그 해당 지자체들이 작성 책임을 지니까 그쪽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고 건물은 국가 상대로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판결의 종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판결인지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건물은 국가 상대로 안 된다. 요건 그냥 뭐 거의 뭐 공식처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보존 등이 났어? 건물이야? 국가? 너 답 이렇게 딱 찍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자, 마지막 우리 필요적 사항은 우리 지금 1, 2월 단계, 3, 4월 단계에서는 일단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까먹더라도 다시 외우고 완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과 범위를 기록해야 되고요. 기간은 필요적 사항은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필요적 사항이다. 자, 임차권은 차인과 범위 꼭 써줘야 되고요. 저당권은 채권의가, 채무자, 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자, 저당권이 이전될 때는 뭐 채권으로 같이 지나냐 그러다. 자, 지금 1번 보고 그냥 끝내야 돼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 2월 달 기말고사 간단히 해설해 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수 뭐 많이 틀렸다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맞춰도 떨어진 사람이 있고 다 틀려도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경험했다. 그리고 요거 시험 문제 풀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설 들으니까 아니었구나. 이 언제 공부했지? 뭐 공부했던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비교해보고 이런 과정을 꼭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시고요. 또 이것도 뭐 고득점 받았다고 뭐 12개 다 맞았다고 뭐 이렇게 너무 신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버리면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세부적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드는 이 과정을 꼭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력이